안녕하세요 여러분, 엠프제 여행 취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제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 유럽 여행을 짰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들을 할 예정인지 함께 나누고, 저 스스로도 좀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영상으로 남기고 혹시라도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저는 12월 24일부터 1월 8일까지 유럽에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먼저 제가 파리에서의 3박 4일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르디 공항에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우버를 타고 제가 예약했던 호텔로 갑니다. 8시 반 정도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착하고 나서 바로 이제 짐 내려놓고 에펠탑을 한번 구경 가야죠. 에펠탑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총 4번 봐야 한다고 합니다. 새벽에 한번, 아침에 한번, 점심때 한번, 그리고 저녁때 한번. 다 각각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해서 저는 저녁에 한번 보러 갑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저는 디즈니랜드로 갑니다. 파리 디즈니랜드, 정말 낭만과 근본이 넘치는 곳 아닙니까? 지금 현재 파리에서는 크리스마스 특집, 크리스마스 컨셉의 다양한 퍼레이드와 쇼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주 큰 크리스마스 트리와 미키마우스가 모든 여행객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축하 메시지 혹은 쇼가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11월 55일 디즈니랜드 갈 때 저는 하루를 다 있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또 얼티밋 티켓을 끊었어요. 줄 없이 무조건 프리 패스, 패스트 패스로 줄 다 건너뛰고 모든 것들을 다 즐길 예정입니다. 파크 허퍼 티켓을 끊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와 또 디즈니랜드 두 군데를 함께 병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티밋 티켓을 끊으면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를 찍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더 또 놀이기구, 그리고 어트랙션, 스릴, 어른들을 위한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먼저 그곳에 가서 패스트 패스 팍 쓰면서 모든 놀이기구 다 하나씩 틱 더 박스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때쯤에 낭만과 캐릭터와 성, 근본이 넘치는 디즈니랜드로 파크 허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부터는 놀과 함께 사진 다 찍어버리고 미키마우스 포즈로 찍고, 그리고 저녁도 먹고 거기서도 어트랙션 타고 퍼레이드 쇼 보고, 마지막에는 역시 근본 그 자체인 크리스마스 특집 불꽃놀이를 보고 저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셋째 날에는요, 아베스 역으로 가게 됩니다. 파리에서 가장 깊은 역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이 타는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안은 어떤 느낌일지 전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베스역을 나오게 되면은 그 앞에 Wall of Love, 사랑의 벽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각 나라의 언어들로 사랑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어에 사랑해와 또 English I love you 이거를 한번 보고 거기에서 사진도 딱 찍어주면서 저의 셋째 날 여행이 시작됩니다. 제가 아베스역을 거쳐서 가기로 한 곳은요, 바로 몽마르트 언덕인데요. 곤돌라를 타고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니클레아 데 몬마르트 바세라는 곤돌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곤돌라를 타고 쭉 올라가면요, 순교자의 언덕이 나온다고 해요. The Basilica of Sacre de Montmartre, 발음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대로 읽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교자의 언덕에서 파리의 경치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몽마르트 언덕에 내가 드디어 발을 들였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모먼트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모네와 고흐의 배경이 된 카페로 유명한 라 보네 프랑코에트, 자,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주고 모네, 고흐 코스프레 좀 하다가 레 컨술라트 이곳에서 브런치를 먹을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과 여유와 날씨가 좋다면은 브런치와 커피를 들고 꼬여두 몬트 세니스 이쪽에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스냅 촬영으로도 유명한 계단인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몽마르트 언덕을 싹 바라보면서 이 파리의 부르주아 같은 이런 여유로운 유럽의 느낌을 물씬 느껴볼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바로 저는 아파스로 갑니다. 아파스는 바로 파리에서부터 출발된 브랜드이죠. 데님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아파스의 이 약자의 이름은 Atelier de Production et de Création. 1987년도에 설립된 이 브랜드는 지금 한국 사람들 거의 뭐 국민백이죠. 이 에코백을 비롯해서 청 자켓과 데님류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곳을 좀 둘러보면서 저도 뭐 티셔츠나 아니면은 청 바지를 하나 사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어요. 여기는 또 아울렛 느낌이 좀 있다고 해서 좀 싸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인이라면 아페스 굉장히 좋아하니까 여기서 기념품 같은 것도 싼 게 있으면 좀 겟 해버리고 저 혼자 좀 엔조이 할 것 같아요. 자, 아페스 쇼핑을
후딱 끝내고 이제 내려와서 다음은 노트르담 성당으로 갑니다. 노트르담 성당에서 어쨌든 시그니처 랜드마크이다 보니까 그 앞에서 사진 한번 딱 찍고 내부를 들어가기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외벽을 좀 둘러보고 그곳에서 중세 시대의 성당 느낌을 물씬 느끼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갇혀 있었던 그 감옥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도 한번 싹 봐주고 이 성당 투어들을 쭉 하다가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그곳에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브르 박물관을 skip the line 이 근본이지 않습니까? 여행객에게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스마트 줄서기 어쨌든 이 패스트 패스를 써서 줄 안 서고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투어를 예약했기 때문에 3시 반까지 그곳에 가야 돼요. 루브르 박물관을 자유로 한번 자유여행답게 돌아다녀 볼까 아니면은 좀 체계화가 있는 투어를 통해 돌아다니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시간이 너무 부족한 관계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너무나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어서 내가 봐야 하는 것들을 시간이 족해서 못 보고 나와야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투어로 가기로 했습니다. 투어 티켓에 줄 안 서고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가이드님을 따라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나리자 한번 딱 다 봐주고 그 외에 너무나 유명한 작품들과 아르팩트들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싹 다 둘러봐야지 I've been there 할 수 있죠. 루브르 박물관에 5시 반에 딱 투어가 끝나고 나와서 샹젤리에 거리 쪽으로 또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바로 제가 가장 기대하고도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나옵니다. 이 파리에서 특히 샹젤리제 거리에서 맞는 크리스마스의 느낌은 월드 클래스일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런던에도 가봤거든요. 런던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도 너무너무 전 좋았는데 크리스마스 마켓의 근본은 바로 샹젤리제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 이곳을 무조건 가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저녁에 떨어지는 노을 그리고 어두컴컴해진 이 거리 속에 아주 화려한 징글벨들이 울리고 캐롤들이 울리고 그곳에서 먹는 아주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을 먹으며 근본 넘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샹젤리제 크리스마스 마켓을 가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뭔지 어디를 가봐야 하는지 어떤 샵들에서 뭘 사야지 정말 잘 사왔다라고 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거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마켓을 따라 쭉 올라오더면요 루즈벨트가 나옵니다. 루즈벨트의 가운데 뭐가 있죠? 바로 육각형 광장. 그 광장의 중심에는 또 개선문이 있죠. 이곳에서 360도 한번 쫙 돌아보는 파노라마 샷을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한데 개선문 안에서 사진 한 번만 찍고 개선문 밖에서 사진 찍고 육각형 광장을 제대로 한번 체험해보고 그리고 저는 파리에서 무조건 봐야 하는 그런 쇼 리도 두 파리스 이거를 저는 보기로 예약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가장 근본 넘치게 이럴 때 돈을 확확 쓴 성격이거든요. 확실하게 VVIP 자리 가장 앞줄에서 보게 됩니다. 리도트 파리 쇼는 개선문 근처에 있는 홀에서 하게 되는데 어쨌든 파리란 이름이 들어가니까 파리에서만 볼 수 있는 스페셜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도트 파리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게 됐는데요. 파리에서 마지막 날을 장식할 가장 메인 이벤트는 바로 아직까지 안 나왔었죠. 베슬리스 베르사유 궁전을 가게 됩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일단 이것도 내가 혼자 가야 되나 아니면은 투어를 끼고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투어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하루만 더 있었더라도 자유여행을 갔을 텐데 일단 투어가 있어야지 오고 가는 길도 편하고 그리고 가서 길 잃지 않고 내가 봐야 할 것들 일단 딱딱딱딱 보고 다음에 왔을 때 좀 더 자유롭게 가고 싶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이번엔 투어로 갔는데 베르사유 쫙 한번 둘러볼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베르사유를 보면은 유럽이 보인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 근본 넘치는 말을 듣기 위해 딱 둘러보고 거기서 정원에서 커피 한 잔 싹 마셔주면서 감성을 다 느끼고 중세시대의 매력에 흠뻑 빠진 다음 베르사유에서 나와서 솔직히 저는 베르사유보다 더 기대하는 것은 바로 파리 생제르맹의 공식 오피셜 스토어를 가는 겁니다. PSG 스토어에 가서 뭘 사야죠? 내가 한국인이라면은 무조건 이강인 유니폼만 사고 나와야죠. 이강인 유니폼 대란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때치면 없기를 바래요. 그래서 칸진리 유니폼 싹 입어주고 저는 파리에서 여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어떤가요? 이게 엠프제로서 좀 계획을 해봤는데 제가 파워 제이여가지고 예약도 다 해놨습니다. 정리하면 정리의 말씀으로 잠깐 이 예약의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클룩이나 그다음에 마이 리얼 트립을 통해서 저는 예약을 했어요. 여기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또 메이저이다 보니까 쉬웠습니다. 웹사이트도 직관적이고 사용하기가 쉬워요.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얼티밋 패스를 받고 싶었고 이메일 티켓에 디즈니 로고가 박혀있는 그게 너무 좋아서 물론 몇 불이 더 비싸긴 했지만 다른 데서 서드파티를 통해서 티켓을 사지 않고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파리의 계획을 잠깐 나눠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곳에 갔을 때는 이걸 꼭 해보세요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것들이 있다면은 구독자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많은 구독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과 기회가 되면 꼭 해볼 테니 여러분들께서 저의 파리 여행에 더욱더 깊은 낭만을 추가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니 파리 베테랑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혹시라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근본 넘치는 엠프제스러운 여행을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